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정 가격은 어디인가요?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현재 시점의 적정 가격이다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박스권을 이 시점의 적정 가격이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고 수준 높은 내재가치 분석을 하더라도요. 우리처럼 한낱 개미에 불과한 개인의 시선으로는 시장에서 절대 적정 가격에 대한 정답을 책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 기준이란 걸 잡아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정답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 시점에 과매수와 과매도를 찾을 근거가 생기겠죠. 여기서 ICT가 말하는 적정 가치를 설명해 드리면 한계 추세의 중간 가격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적정 가치다. 혹은 박스권의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이퀄리브리엄이 적정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작은 두 캔들의 사이에 있는 음봉과 양봉의 몸통을 ICT는 페어 발류 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공정 가치 격차예요. 자, 그러면 이 페어 발류 갭이라는 말이 뜻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는 현 시점의 공정한 가치를 벗어나는 갭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공정가치와 공정가치 간의 격차다 라고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해석하는 것에 정답이랄 건 없지만 ICT가 말하는 것을 힌트로 제 해석을 더해볼게요. ICT는 시장의 가격이 이동하는 알고리즘이 유동성의 공백이 나타난 구간을 가격이 재조정해서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구간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캔들의 모양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주문의 불균형과 미체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한 개의 도지 캔들이 있어요. 이 도지 캔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이 가격이 도지 캔들의 시가죠. 그러면 이 캔들의 모양을 통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유추해 볼게요. 시가에서 내려와서 고가로 올라갔다가 다시 시가로 내려와서 종가 마감이 됐거나 시가에서 올라와서 저가로 내려갔다가 시가로 돌아와서 종가 마감됐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캔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결론적으로 이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캔들 안에서는 양방향의 주문이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주문이든 체결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도지 캔들의 고점을 넘어서더니 매도 주문이 사라지고 매수 주문만 남았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매도 지점과 주문이 존재하거나 시장가로 발생해서 주문의 균형이 맞춰지는 가격까지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캔들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몸통이 지배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긴 몸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에 매도 주문이 없어서 밀렸거나 매수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결이 적게 된 구간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캔들이 더 만들어지고 마감이 돼요. 우측의 꼬리도 마찬가지로 양쪽 주문이 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캔들의 꼬리를 배제하고 가운데의 몸통 구간이 FVG가 되는 거예요. 리퀴디티 부호이드가 유동성 공백으로 발생한 급격한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를 나타낸다면 페어 발류 갭은 리퀴디티 부호이드 중에서도 순도 높게 주문이 미체결돼서 밀리거나 적게 체결된 스팟이 되는 거죠. 이게 페어 발류 갭의 모식도예요. 페어 발류 갭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3개의 캔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가운데 캔들이 가장 길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번과 3번 캔들이 겹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모양의 캔들 구조를 찾아서 볼륨 프로파일로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건이 맞춰진 3개 캔들이 보이죠? 여기에 먼저 VP를 그어볼게요. 명백하게 꼬리를 제외한 몸통에 볼륨이 죽어있죠?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가진 3개 캔들이 있죠. VP를 한번 그어보면 비슷한 그림을 나타내죠. 이렇게 VP로 검증을 통해서 해당 모양이 발생했을 때 FVG의 모식도로 주문 불균형의 스팟을 가려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격은 도대체 왜 이 FVG를 채우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시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현상 중 한 가지가 있어요. 급등 구간은 나중에 반전돼서 도달할 때 급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고요. 급락 구간은 반전돼서 다시 진입할 때 급등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죠. 그 이유는 매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가격 구간대라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세력은 자금이 많아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상승을 노리더라도 우리의 거래 유동성을 활용해 먹는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세력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싶은 가격대가 존재할 거고 그 구간까지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멍청하게 평단가를 망치는 일을 할까요? 세력은 평단가를 망치지 않아요. 모든 개인 투자자의 매도를 높은 가격에 다 받아주면서 상승을 시키는 건 세력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거예요.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세력의 입장에서 저점과 고점의 유동성을 제외하고 효율적으로 주문을 넣기 유리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FVG를 꼽을 수 있겠죠.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이 급작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고 밀집해서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고점에서 세력이 1000개의 숏 주문을 넣기 원했어요. 하지만 위에 고점 구간에서 600개의 주문만 들어가고 아래로 임밸런스가 발생해서 내리꽂았어요. 자, 그러면 세력이 지금 가격이 내리꽂는 상태에서 평단가를 망치면서 숏 진입을 지속할까요? 아니요. 주문을 멈춰야죠. 그렇다면 그들이 목표하는 나머지 400개의 주문은 어디서 넣죠? 이 페어 발류 갭에 도달하면 매수 주문이 충분하게 발생하고 동시에 비교적 유리한 평단가에서 매도를 하기가 좋은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동시에 아래에서 매수해서 하락을 막은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매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는 공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번에는 상승하는 도중에 세력이 상승 추세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딱 깨고 첫 확장이 발생했어요. 이 높은 가격에서 세력이 추가로 매수를 할까요? 당연히 되돌림의 저점에서 잡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페어 발류 갭이 있으면 더욱이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매도 주문을 받고 평단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페어 발류 갭은 마켓 메이커의 의도에 의해서 차트에 이끌리는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되돌아볼게요. 우리가 인지하는 공정한 가격은 추세의 중간, 박스권의 중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력이 원하는 가치 구간은 어디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페어 발류 갭이 시장의 내부 구조에서 마켓 메이커가 원하는 가치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페어 발류 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페어 발류 갭 구간을 메워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물론 당연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도 존재해요. ICT도 이 갭을 메울 수도 있고 메우지 않을 수도 있고 메운다고 하더라도 언제 메울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메우고 나서 반전되지 않고 그대로 뚫어버리는 상황도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의 확률적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을 메울 확률은 높지만 메울 수도 있고 메우지 않을 수도 있다. 뚫릴 수도 있고 반전될 수도 있다. 여러 방면으로 중구난방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트레이딩에 활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확률 높게 메우는 경향을 나타내는 시장의 상황과 제대로 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 디테일을 더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